저쪽에서 하나. 저쪽 하나. 네. 저쪽에서 하나. 저쪽 하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박찬대 최고위원 후임으로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를 맡게 된 장경태 최고위원입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먼저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대책단 단장 민영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치검찰 사건조작 대책단 주철현 사건조작 진상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책단에 박균택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책단 김현정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책단 이건태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책단 한민수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책단에 김동화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파악한 사건 조작 사례도 부지기수입니다. 민주당은 사건 조작을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추후 대책단과 당에서 구체적인 조작 사례를 하나씩 밝히고 진상을 규명해 갈 예정입니다. 5가지로 분류한 검찰의 사건 조작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수사 조작입니다. 검찰의 주장을 억지로 꿰 맞추기 위해 공문서 등을 조작한 행태입니다. 둘째, 진술 조작입니다.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 협박하여 진술 조작에 나선 것이 대표적입니다. 셋째, 증거 조작입니다. 대장동 재판에서 검찰이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으로 녹취록을 조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넷째, 증거 기록 조작입니다. 재판 증거를 조작해 사법부를 유린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사례입니다. 다섯째, 사실 조작입니다.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고 짜집기하여 실존하지 않은 허위를 창작한 행위입니다. 오늘은 이 중 수사 조작과 관련해 이재명 당대표 공판에서 검찰의 공문서 조작 농간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영배 단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정치검찰의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발족시킨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오늘 4번째로 말씀하신 증거 기록을 조작한 내용을 가지고 회견을 하는데요. 이어서 이런 내용의 조작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특검도 할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폭로를 해갈 겁니다. 저희들이 짐작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가? 왜 이렇게 면담을 하자고 그러면 피하는가? 다 그동안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건을 조작, 활용해 왔기 때문에 그 진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지금까지 피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현장 대책이도 하고 또 이런 자료들을 계속 수집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특별 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고 제도 개선 방안도 고민하고 특히 이런 사건 조작에 정치적 목적인 사건 조작에 나섰던 앞장섰던 혹은 주도했던 그런 검사들에 대한 탄핵과 징계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징계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표지가리 공문조작, 허위진술을 주도한 검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회견문을 우선 낭독한 다음에 밖에서 질의응답에 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대문갑 김동아입니다. 표지가리, 공문조작, 허위진술 유도한 정치검찰,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로 바로 잡겠습니다. 전입가경, 갈수록 태산입니다. 검찰의 조작 수사는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 불법 해외와 협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대책단에는 여러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치검찰의 못된 버릇을 뿌리 뽑겠습니다. 지난 3월 공판 과정에서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공판에서 검찰의 공문서 조작 논란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문서의 겉장을 바꾸는 소위 표지가리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결제받은 문서의 표지와 결제받지 않은 문서의 내용을 짜집기했습니다. 위법한 공문서 위조로 참고인을 농락해 허위 진술을 끌어냈습니다. 결론 정해둔 짜집기 수사의 표지가리, 짜집기 공문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 입증에 최모 전 성남시 기업 지원 과장의 진술을 제시했습니다.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의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 김문기 전 성남도시공사 차장이 동행했다는 공문을 이 시장이 직접 결제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김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은 허위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재명 시장이 결제한 2014년 12월 1일 최초 공문에서 참석자는 김문기가 아닙니다. 이모 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출장 일정이 조정됩니다. 이에 공사는 2014년 12월 24일 참석자를 이모 씨에서 김문기 처장으로 변경 적시해 성남시에 통보합니다. 이 공문은 이재명 시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습니다. 즉, 이 시장이 인지하지 못했고 아예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는 공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최 전 과장이 이상한 진술을 했을까요? 최 과장이 속았습니다. 검찰의 치졸한 공문서 위조 공작에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이 시장의 결제가 이루어진 공문과 그렇지 않은 공문을 표지가리로 섞습니다. 2014년 12월 2일자 문서 표지에 2014년 12월 24일자 속지를 짜집기에 새로운 문서로 생성한 것입니다. 검찰은 최 과장 신문 때 이 문서를 들이댑니다. 더욱이 공문을 직접 보여주지 않고 흐릿한 TV 화면 캡처본만 제시합니다. 최 과장은 검찰의 의도대로 속았고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합니다. 그렇게 검찰은 김문기가 참석자로 적시된 문서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제했다는 허위 진술을 확보합니다. 군부 독재를 포함한 그 어떤 정권도 이렇게 타락하진 않았습니다. 제 아무리 정치검찰이라도 이리도 저열할 수는 없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악마화하고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못된 심보의 반복적 사건 조작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이미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으로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땅히 주권자께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여전히 증거 조작에 나선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정치검찰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정적제고라는 목적 수사에 현명한 주권자는 속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은 집요하게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나섰지만 지난 4월 10일 총선의 민의는 어땠습니까? 우리 대책단은 다짐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조작은 물론 검찰의 성남시 출장 공문 표지가리 실체를 철저히 파헤쳐겠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이끌겠습니다. 무너진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고 나라의 정의를 되살리겠습니다. 함께 힘 모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23년 5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1동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죠. 사실은 지금 이런 사건 조작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중에 저희들이 이제 하나씩 지난번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 송금 회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엮으려는 회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이렇게 문서를 조작하는, 그것도 표지가리에서 각각 다른 문서인데 마치 동일한 문서인 것처럼 이 속지하고 겉지가 다른 이런 조작을 한 걸 말씀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또 앞으로 몇 개가 계속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검찰을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검사 탄핵, 검찰 관련자들에 대한 탄핵하고, 이 사건을 계속해서 진상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또 자료를 제출해주지 않기 때문에 22대 개원과 동시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번에 이 관련해가지고 자꾸 오해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조국 사건이니 황운하 사건이니 이런 사건이나 어떤 사건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특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일부 언론이 왜곡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을 다시 특검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처럼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려고 하는 건 이런 일련의 사건 혹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 사건의 진실을 덮고 왜곡하고 그래서 어떻게 조작했는가 하는 검찰의 위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을 발의하겠다.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드립니다. 예, 다시 시도할 겁니다. 그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하나는 저희들에게 별건 수사가 있어서 수원지검에 문의를 했더니 별건 수사가 있다고 해서 장소 변경 접견을 허가해 줄 수 없다. 이렇게 그날 아침에 저희들은 통보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무슨 수사인지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법원으로부터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했을 때 분실했다고 그랬잖아요. 공문을. 근데 분실한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또 5월 7일자 그게 오늘 그게 기록이 나왔었죠. 출정 기록이. 그 다음에 오늘 그 두 가지가 이제 엉터리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지금 출정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 출정 기록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장한 5월에서 6월, 7월 그 사이에 그 압력과 회유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출정이 있었는데, 그때 조사 시간을 보면 놀라워요. 적으면 8시간, 9시간이고 많으면 11, 2시간까지 돼 있고 그 시기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느 분이 그 기록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하셨을까요? 6월 19일, 그 다음에 6월 29일,
문제의 정관 변호사가 수원구치소에 이쪽으로 오십시오. 6월 19일 그리고 6월 29일 그 문제의 정관 변호사가 수원구치소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검사실에서 구치소 수감자를 소환할 때는 적어도 하루 전에 소환을 합니다. 소환을 해버리면 변호사가 접견을 가더라도 못 만나고 접견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6월 19일 날 정관 변호사가 접견을 갔을 때는 검찰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또 6월 29일도 정관 변호사가 76분 정도 접견을 했는데 그날도 역시 검찰에 소환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검찰과 정관 변호사가 일정을 정관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좀 봐준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해서 출정 기록에 따르면 그러니까 수원지검으로 구치소에서 온 횟수하고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 조사를 했다고 하는 이른바 조서라고 하죠. 조서를 작성한 횟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그 과정에서 조서를 작성하고 수사를 할 목적이 아니라 회유하고 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번 기록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조서 작성 사실까지 확인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한테 공개를 않고 있어서 그것도 좀 더 들여다봐야 될 대목입니다. 또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출정 기록만 가지고는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태의 출정 기록, 황영철의 출정 기록, 그다음에 쌍방울 직원 지금 이름이 거명되는 2명의 검찰청 출입구력을 공개해야만이 검증을 할 수가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출정 기록만 공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불완전한 공개고 이것은 검찰이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잘 아시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그 출정 기록뿐만 아니라 수원지검에 구치감이 있습니다. 그 구치감에서 개호일지를 교도관들이 어떻게 거기 언제 어떻게 들어가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것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충격적인 것은 보통 구치소나 교도관서는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서 응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근데 법원이 사실조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구치소가 거기에 응할 수 없다고 답을 준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혹시 호태실 게 있나요? 자, 없음.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예, 그렇죠. 근데 김홍기 소장은 몰랐다고 하는 건 당시 출장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이럴 수가 없다라는 여러 근거들이. 그러니까 그 근거 자체가 조작된 거였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당시 시장이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모를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든 거죠. 자료를 그러니까 공문서를 조작해서. 그러니까 A 문서에 겉지하고 B 문서에 속지를 붙여가지고 새로운 문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새로운 문서는 A 문서도 아니고 B 문서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증명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 검사가 그 문서를 제시하고 증인한테 물으면 증인은 검사를 믿는 그 공신력 때문에 그 문서는 객관적으로 맞는 거겠지 하고 그냥 검사가 묻는 대로 맞겠지 하고 적극적인 긍정적인 대답을 한 것이고 그런데 그 긍정적인 대답은 결국 이재명 피고인한테 매우 불리한 증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문서, 검찰 제시한 문서가 표지 관리가 됐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누가 그러니까 증언을 한 건가요? 아니면 아니 엊그제 법정에서
확인이 된 거고, 그걸 저희들이 이제 근래 그 당시에 제보를 받아서 다 확인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지금 말씀드려요. 변호인이 그 부분을 뭐 나름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서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검찰에서 답을 보호됐다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었습니다.